저출력 레이저 치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도움을 주는 걸까요?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거울 볼 때마다 어쩐지 좀 머리카락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마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도우미 골든 헬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최근 여러 학술 자료와 또 리포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탈모 관리법, 특히 저출력 레이저 치료, 그러니까 LLT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탈모라는 게요. 예전에는 중장년층 어르신들 고민이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 탈모 환자 5명 중에 거의 2명 이상, 44%가 20대, 30대 젊은 층이래요. 유전도 있고 노화도 있고 또 호르몬 변화, 원인도 참 다양하죠. 남성분들은 보통 이마 라인이 M자로 좀 그렇게 되고 여성분들은 정수리 쪽이 좀 신경 쓰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크게 보면 모발 자체가 가늘어지는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고요. 이건 DHT라는 호르몬이랑 관계가 깊죠. 그리고 또 면역 문제 때문에 생기는 원형 탈모도 있고요. 근데 어떤 유형이든 중요한 건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네. 초기 관리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저출력 레이저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도움을 주는 걸까요? 좀 궁금한데요. LLT요? 네. 그게 뭐냐면 특정 파장의 붉은색 계열 레이저나 혹은 LED 빛을 두피에 직접 쬐는 방식이에요. 이 빛 에너지가 모낭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죠. 거기를 막 자극해서 활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발 성장도 촉진되고 두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염증도 좀 가라앉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머리카락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모유두 세포나 모낭 줄기세포를 깨우는 역할도 하고요. 오, 빛으로 세포를 깨운다. 흥미로운 원리네요. 근데 예전에 이런 광선 치료는 효과 논란도 좀 있지 않았나요?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입증이 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예전에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효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 결과를 보면요. 저출력 레이저 기기를 주 3회, 한 번에 한 27분 정도씩 꾸준히 썼어요. 16주 동안요. 그랬더니 모발 밀도가 평균 한 21.64% 늘고 머리카락 굵기도 19.46% 정도 굵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야, 구체적인 수치네요. 네, 보통 다른 치료들이 효과 보려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건 4개월 만에도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4개월 만에요? 와, 생각보다 좀 빨리 변화를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쓰시면 모발에 힘이 좀 생기거나 잔머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치료 초반에요.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네, 들어봤어요. 그건 이제 모발 주기가 새로 맞춰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안심이 되네요. 근데 요즘 보면 집에서 쓰는 헬멧 형태 기기들도 정말 많던데 이런 가정용이랑 병원에서 쓰는 거랑 효과 차이가 클까요? 아무래도 병원용 기기가 추력이 좀 더 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정용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꾸준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매일 규칙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객관적인 사용법이나 효과에 대한 임상 연구 데이터 같은 건 가정용 기기 쪽에서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히 사용하느냐, 그 습관인 거죠. 꾸준함. 역시 그게 중요하군요. 그러면 가정용 기기를 고를 때 뭘 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가장 중요한 건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기요? 네, 그냥 미용기기가 아니라 탈모 치료 효과를 정식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광고 문구나 제품 설명에 의료기기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이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기 마크 꼭 확인해야겠네요. 사용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레이저 빛이니까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피에 상처나 염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 또 과민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 또 수유 중인 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하다가 심하게 가렵거나 통증이 있거나 물집 같은 게 생기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주의사항도 잘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이 레이저 치료만으로 탈모 고민을 완전히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만능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LLLT가 분명 도움이 되는 좋은 보조 요법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남성형 탈모의 주된 원인이 되는 그 DHT 호르몬 있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아, DHT 억제는 안 되는군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치료법과 병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먹는 약 또는 미녹시딜 같은 바르는 약과 함께 사용하는 거죠. 약물 치료는 그 DHT 생성을 억제해주고 레이저 치료는 모낭 자체를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서로 다른 원리로 작용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서로 도와주는 거군요. 네, 다만 그 바르는 약이랑 레이저 기기를 완전 동시에 사용하면 약 성분 때문에 레이저 빛이 두피에 제대로 흡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바르고 좀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시간 간격을 두고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차를 두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저출력 레이저 탈모 치료 LLAT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를 선택하고 무엇보다 꾸준히 사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검증된 치료법과 현명하게 병행하는 것. 네, 정확합니다. 탈모 치료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맞아요. 이것만으로 갑자기 머리가 확 나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했을 때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 관리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개인의 두피 상태나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레이저 파장이나 조사 시간 같은 걸 다 다르게 하는 그런 맞춤형 광선 치료 시대도 오지 않을까요? 흥미로운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유익한 삶의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도움이 골든헬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